10분간 휴식이 아주 달콤하셨죠? 예. 강의 듣는 건 더 달콤하실 겁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윤리 소비. 아, 윤리적 소비. 그러니까 정말 멋진 말인데, 예.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예, 옛날에 타는데 이제 오랜만에 잘 다니셨죠. 10년 만에. 예. 이제 불교 공부하면은 그 답이 이제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는 게 부처님 경전 속에만 있다는 생각은 좀 진부한 생각이에요. 이제는 그 사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서 그거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냥 무역이면 무역이지 무슨 공정무역이냐고. 그죠? 공정무역은 이미 있으니까, 예.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윤리소비라는 소리는 아예 싹 없어. 그 소리 넣으면은 개인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교수님 같은 분이 학생들한테 깨져. 지금 애들 그 뭔 소리도 몰라.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 뭐, 행복하세요. 뭐, 기분 좋다고만 생각했지, 좀 뭔가 문제, 좀 깨름칙한 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절충을 해서, 또 그동안에 뭐, 저희들도 많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공거사 될 만하기는 한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면은 또 젊은 층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해나가자.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 그 좋은 말을 늘 제자들한테 가끔 해줘야 이제, 이런 용어가 있었구나. 아예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선언에서요. 예. 25년이 되면 20만거 이상, 승납 25년이 넘으면 예. 한주 스님으로 모셨거든요. 한주 스님.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니나나나 할 것이 다 25년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25년. 예. 한들이 이제 수자해에서 예. 한주 스님을 30년 이상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25년 동안에 한주가 되려고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년을 올리려고 그러니까는 엄청난 반발. 예. 근데 세상 또 많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분위기, 정서가. 70으로 하자고 그러면 반발이 있어요. 예. 스님들도, 스님들도 감히 윤리적 얘기 들으셔야 되겠네. 그래요. 뭐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한 주 이렇게 소임도 내려놓고 좀 그런 그 자체가 명예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 주가 넉넉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회라는 게 인간이 자기 혼자만 뭐 할 수 없어요. 이 관계 속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우리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는, 생활은 그야말로 모든 관계와 관계가 이렇게 엮이고 시줄 날줄 다 이렇게 이제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지혜자비 하는데 그 지혜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잘 그 지혜와 자비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비도 문제가 되고 자비심 없는 지혜도 문제가 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훌륭한데 디테일한 그 문제에 적용할 때는 또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뭔가 뭐 이런 세상에서 뭐 입법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 스스로 뭔가 자발적으로 그런 윤리적 소비를 하고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일으켜 간다면 또 세상은 또 우리에게 희망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먹는 문제 한번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비슷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 식생활 할 때 음식 찌꺼기 남기지 말자. 그게 우리 바른 공양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마 우리 가정 주부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되게 요즘 조금
배부르고 하면 많이 남기고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저는 한정식 먹으면 너무 아까워요. 그 엄청나게 많이 쓰레기로 가거든요. 아마 잘은 몰라도 3분의 1은 음식 쓰레기 나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강의 시간에도 감사란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투성인데, 그걸 자꾸 이제 망각하고 불평불만만 한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시간도 부족해요. 하도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감사한 만큼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거. 불평불만한 만큼 내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게 이제 인간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면 한 방울의 물에도 천재가 스며 있고 하늘의 곡식에도 만연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음식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음식 남기지 말자. 저쪽 정토회, 그래서 법륜 스님 그 정토회에서는 빈 그릇 운동이 그거잖아요. 그죠? 빈 그릇 운동. 빈 그릇 운동, 이런, 약간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되게 다 아시잖아요. 빈 그릇 운동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네, 빈 그릇 운동.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말자. 그릇을, 밥을 먹으면 다 깨끗이 비우자. 이거예요, 빈 그릇 운동. 그게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늘날 특히 동물들은 다 감정이 있는 유정 중생인데 정이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생명 또 그들의 어떤 감정 이런 걸 생각한다면 최대한 좀 자제해야죠. 육식을. 특히 공장식 농장으로 막 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길러가지고 그거는 좀 너무 잔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보고 동물도 사랑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해서 내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보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바쳐서 고기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막 저렇게 공장식으로 해버리면 그 친구들은 뭐냐 이거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방법은 뭐냐. 최대한 좀 육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채식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까 자비심 얘기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동물이 아니라 식물한테도 가요. 식물들도 어떤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음악 틀어주고 하면은요, 잘 크고, 그리고 식물들도 자꾸 사랑을 하고, 말로도 그렇고, 이렇게 해주고, 손길이 가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되나 봐요. 식물들도. 그냥 우리는 식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식물 길러보는 사람들 말씀 들어보면, 식물 묘한 게 있대요. 그래서 더 다정스럽게 해주고 하는 친구들은 더 윤기도 나고 잘 살고 그런데요. 예. 아마 혹시 그런 저기 해보시면 되게 이렇게 화분도 가꾸시고 집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들도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막 밝혀진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싶은데 그거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학자로서 월권행위 같아서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가 이렇게 흘러 넘쳐서 동물들과 식물까지도 가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큰 스님들 육환장 들고 하시잖아요. 육환장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벌레들도 이렇게 소리도 듣고 발자국 소리도 듣고 육환장 이제 딸랑거리는 소리도 들으면서 빨리 피하고 그게 다 자비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절에서 인도에서 이제 우기에 안거하는 것은 되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셨거든요, 수행자들이. 근데 그때는 만물이 이제 식물들도 이제 자라고 싱싱하게 이러는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은 식물들에도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식물을 또 보호하고 생명들을 보호하자.
이런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비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물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솔직히 뭐 동물, 식물을 하는데 인간들에게도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어쨌든 간에 뭐 잘잘못은 또 다른 차원은 이제 다른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뭐 이런 쪽. 그 전쟁에서 또 참 좀 웃기는 것들이 많아요. 민간인들을 어떻게 저기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민간이라고 또 구분하기도 힘든 것이고 어쨌든 이 전쟁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구촌에 보면은 끊임없이 늘 이렇게 싸우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근데 어떤 그 죽인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그럴 것인가. 그러면 저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까? 근데 이런 좀 평상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참 자꾸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막상 죽인 사람 입장에서 너는 그래도 복을 타고 나서 너도 내 입장 대봐라 죽이는 마음이 생긴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변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불교 윤리로 보면 생명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돼. 특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자비심을 생각한다면 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혹은 지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 육식 탐닉하고 고기 먹고 너무 이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 지구 환경도 그렇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도 제명에 못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육식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우리 식생활에 보면은 오히려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미국식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최소한, 육식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채식 위주로 이렇게 식단을 꾸며가자.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맛에 탐착하지 말자. 맛. 그러니까 뭐 요즘 먹방이 대세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되게 이제 맛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막 엄청 다 연기를 하고 또 그러잖아요. 물론 맛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음식을 너무 맛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오관계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위성도 도의 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약으로 생각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먹으면 맛없는 음식도 맛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약이네. 여러분, 약 맛없다고 해서 투덜거리나요? 이거 약인데?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약 드시잖아요. 솔직히 보약 뭐 맛있어요. 근데, 이거 보약 먹으면 내 몸이 더 좋아지겠지. 행복한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맛 너무 따지지 말고, 이게 도업을 이루는 참 양약이다. 위성도금수차식, 정사양약, 위여흉고, 못 마르는 것을 하기 위한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맛을 초월해가지고 음식 생활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님처럼 너무 까탈스럽게 음식, 특히 식생활에서 대성인을 제가 까탈스럽게 죄송합니다만은 기록에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지런하게 그냥 그 성인 품성들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공자님 사모님은 부인은 많이 드셨고, 먹으셨고, 그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혼까지 하셨다. 공자님은 그러신, 제가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조금 넉넉하게.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맛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넉넉할 필요가 있다. 좀 맛을 초월해 가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식들, 요즘 로컬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대기업 해가지고 여기저기, 어쨌든 좀
싼 음식을 먹으려고 난리거든요. 그 방부제 칠해가지고 뭐저 배를 타고 막 비행기하고 막 이제 운송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제철 음식 또 로컬 푸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게 거의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학자들. 제가 어디 강남 아파트 쪽 지나가 보니까요. 그 지방에서 직거래하는 이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대요. 그게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도 오고. 그런 거 아셔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노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모계를 해가지고 그 텐트 이렇게 천막 쳐놓고 거기서 막 생선도 팔고 뭐 수박도 팔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거래 하면은 더 싱싱하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모든 게 대자본이 돼가지고 큰 기업들이 막 거의 휩쓸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제 너무 그렇게 가면 또 거기에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 이런 거 우리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또 우리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가급적 천천히 많이 저작, 많이 씹고 어떤 분은 그냥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물우물 해가지고 바로 넘겨버리고 막 이래요. 그럼 살도 더 찐답니다. 천천히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씹어서 탈이에요. 그러는데 적당하게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좀 의식적으로 빨리 씹으면 되더라고요. 이제 입을 벌리지 않고 안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요령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또 많이 저작을 하고 많이 씹고 또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저도 그거는 꼭 지킵니다만은 아침에는 그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나이가 들수록 그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음양탕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따뜻한 물을 받고 그 위에다가 이제 찬물을 이렇게 하면은 음양으로 해서 음양탕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걸 활성화시키고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도 아침에 꼭 좀 약간 따뜻한 뜨거운 물은 안 될 거고 그렇게 음양탕으로 뭐 한 300ml 정도 물 한 컵 아침에는 꼭 드시는 게 좋답니다.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양치를 가볍게 한다든가 양치에게 곤란하면은 이렇게 물로 좀 입을 몇 번 헹궈가지고 왜냐면 입속에 세균이 많으니까 방에 잘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꼭 물을 드시는 것도 좋겠다. 뭐 이거 얘기하려면 뭐 하룻밤 새야 돼요. 요즘 이런 거는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가장 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 우리들이 좀 이제 지켜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템플스테이 다 해보셨는가요? 템플스테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템플스테이 가셔가지고 또 너무 그 빡세게 안 하고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템플스테이를 한번 하시면은 그 바로 공양도 하시고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 바로 공양할 때 쓰레기 남는 거 없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김치 같은 거는 씻어가지고 그거 다 근데 사실 자기가 먹은 거잖아요. 더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관념이지.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 닦아가지고 또 바로 딱 해놓고 얼마나 다른 사람 수고 안 해도 되고 다 평등하게 깨끗이 정리되고 바로 공양 옛날에 해보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게 다 닦아가지고 보자기를 딱 싸서 올려놓고 바로 공양 참 좋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안 해보신 분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들도 이 템플스테이 하면은 포교가 은근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양의 어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템플스테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거 다음에 원래 의식주긴 한데 옷 입는 거
우리 의식주 그러잖아요. 옷 입는 게 더 먼저일까요? 먹는 게 더 먼저일까요? 먹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옷 없이 한번 먹기만 해볼까요? 쉽지 않을걸요. 이 옷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밥 먹기가 살아되는 것처럼 옷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추위에 옷 없이 해봐요. 한번 배고픈 게 더 나을까, 막 추위에 몸이 떨어지고 눈보라치고 몸이 막 어디 가시에 찔리고 나뭇가지 해가지고 이 옷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 생각하면 먹는 게 먼저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의식주 할 때도 의미가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게 또 사람이 의상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여러 가지 무슨 인격, 뭐 사회적인 지위 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 있는데 뭐 자리하고 옷하고 비슷한 또 그게 있어요. 예. 사장님이 되면 또 좀 달라요. 똑같은데 뭔가 이렇게 옛날에 그냥 평 직원하고 대리 과장 되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직함이 또 이렇게 되고 또 어디 학교에 총장이 된다 그러면 또 총장답게 또 이렇게 또 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은 의상 철학이라는 것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의복이 줄 수 있어요. 네, 뭐 거기 얘기까지는 너무 깊어지니까. 그래서 우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4가지로 한번 기능을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건위생적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옷을 언제부터 입었느냐 보면 되게 이제 그 인류학자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털로 몸을 가리고 했다. 이런 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도 맨 처음에는 뭐 옷을 인류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처음부터 옷이 있지는 않았겠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옷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양열 그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상하게 한 시간만 있어도 막 익어버려요. 저는 피부가 약해가지고요. 코 같은데 이런 데가 익어버려요. 빨갛게. 근데 피부가 좀 약해요. 그 태양열 이런 거 옷 안 입으면 당장 아마 특히 열대지방 사람 못 살 겁니다. 그 다음에 눈보라, 비바람 뭐 다닐 때 이런 무슨 나뭇가지 이런 것 다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되죠. 보건위생적으로.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예, 아담과 이브도 뭐 이렇게 있긴 하는데 우리가 다 발가벗고 하면 글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심리적 기능이 있다. 부끄럽고 아무래도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하는데 수치심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옷으로 이제 가려서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독특하게 그 전통적으로 원시 부족이라든가 옷을 안 입는 부족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자인화교의 성직자들은 이제 무소유, 소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옷 걸치는 것도 소유이기 때문에 옷을 안 입는 또 그렇게 철저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어쨌든 수치심으로 이제 옷을 입게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능이다. 옛날에 어떤 그 국회의원이 딱 청바지인가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냥 잠옷 차림으로 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할 겁니다. 그죠? 그 이제 잠잘 때 입는 옷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너무 막 멋대로 하기도 그럴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제 옷이라는 것은 그 자기 이제 직책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통가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이제 그 결혼식 때는 되게 이런 또 결혼 예복이 있고 드레스도 있고
요즘 뭐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청첩장 돌리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그 청첩장을 돌리는데 밥을 사더라고요. 미리서. 근데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결혼한 다음에 먹어도 되지 않는데 결혼하기 전에 준비할 게 많은데 일일이 청첩장 돌리면서 밥을 사려면서 그렇게 문화가 돼 있어요. 네, 뭐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사돈들은 한복 맞추는데 서로 색깔도 맞춰야 되니까 안사돈끼리 또 이제 한복 맞출 때 이런 것도 있고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인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우리 예식장에 그냥 가는데 예식장에서는 한번 와서 시식을 해봐라. 음식점 뷔페 맛이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새로운 문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어쨌든 그럴 때도 우리가 결혼식에 이제 예복을 입고 이런 통과를 해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나갈 때 또 할 때 통과를 할 때 다 이제 옷들 있잖아요. 되게 상주들은 검정 옷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시신들 입는 옷을 뭐라 그러나요? 수의라 그러나요? 수의는 되게 뭘로 만들어요? 삼배.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있었어요. 아니면 결혼식 때 한복 예를 들면 한다. 그러면은 되게 우리 결혼식 때 이제 한복 입는데 많이 안 입잖아요. 그러면 그런 옷 입혀서 가시면 어떨까요? 꼭 산대를 입혀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좋아하셨던 그런 옷을 입고 가도 그럼 너무 낭비잖아요. 물론 이제 장례업계 분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제 이 말 하면은 좀 속이 좀 그러시겠지만은 어쨌든 또 다른 방법이 그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 자원을 아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예쁠까 너무 선배로 해서 초라하게 하는 것보다 예쁜 옷을 이렇게 입혀서 보내드리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 옷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적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제 다른 말로 표현 기능, 자기 표현하는 건데, 여기 아름다운 양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두 가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좋은 옷을 입어서, 멋진 그 배우자를, 이성을 유인을 해가지고 종족 보존에 가는, 옷 예쁘게 입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아름답게 옷을 입는 그 바탕에는 그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게 있다. 이제 이런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옷을 너무 잘 입으면 또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못 입는 것보다. 그죠? 연애할 때 여러분 예쁘게 뭔가 예쁜 옷 입지 않나요? 하도 옛날 일이라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쁘게 입고 하는 게 이제 종족 보존에 종족 보존하는 그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까 자기 어떤 개성 표현, 자기 어떤 정체성 또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 텔레비전도 보면은 또 하여튼 별별 그 뭘 가지고 다 또 자기 표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디 식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귀걸이도 보니까 무슨 뭐 무화과 같은 걸로 귀걸이도 만들고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이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이제 표현 기능이 옷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 옷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부처님이 또 말씀이 계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삼위일바라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삼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옷을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를 좀 전에부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불교 사전도 이게 좀 뭐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 삼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옷의 종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지금 그 법복하고 이제 좀 달라요. 근데 인도에서 원래 이제 있었던 건데 그 인도에 있었던 이런 개념들이 좀 형식화되어 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스님들 오늘 가사는 수하지 않으셨죠? 그냥 장상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장상은 아니시죠? 장상은 또 두루마기인데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은 뭐라고 그러죠? 적상. 장상 좀 길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의시가때. 그러니까 요즘 그거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인도에서는 되게 이렇게 막 요즘 우리가 양복을 입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천들을 가지고 주로 많이 두르고 막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이런 건데, 예, 어쨌든 제가 그쪽은 좀 저희가 깊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는 인도 전통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옷 이것을 되게 이제 갖도록 했습니다. 이 이외의 더 많은 옷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에서 3위1발 바로는 한 개, 그 다음에 옷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3위1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안타회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울따라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가리. 제가 이제 사전에서 좀 헷갈린다는 말씀은 이 울따라성을 하는데 안타회는 되게 이제 속에 입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속옷 개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안에다가 이제 입는 그런 게 안타회인데 이걸 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아래쪽에 입는다 그래서 하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울따라상은 그러면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중간에 입어서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 쪽. 근데 이걸 중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위 상태 상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걸 중이라고도 하고. 이제 상가리는 되게 대이라고 합니다. 대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중위가 되면 요거는 대이도 되고 상이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에서도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제가 지금 조금 더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상이, 중위, 하 이렇게 되면 편하기 좋은데 이상하게 울따라성을 또 상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하이, 상이, 대이 요거는 이제 큰 대자로 가버리니까 요건 이제 상대적이니까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불교 사전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강의하려면 찾아봐야 되니까 사전을 몇 군데 찾아봤는데 서로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앞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타회는 절에서 작업할 때 이제 평상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 우리 요즘 하시면은 적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복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울따라성은 예불을 보신다든가 독경한다든가 할 때 하는 그런 이제 법복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리는 이게 외출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의복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로 추운 지방에 만약에 부처님이 계셨다면, 요즘 뭐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사셨다면 요 조금 지침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껴입어야 돼요. 시베리아 같은 데는. 근데 인도는 그래도 좀 비교적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옷 3벌 정도는 이제 가능한데, 그런 얘기도, 부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전 4번 요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내가 초저녁에 한대에 앉을 때는 옷 하나를 입었고, 초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춥지 않으니까 옷 한 가지를 딱 입었어요. 밤중이 되어 추위를 느낄 때 둘째 옷을 입었고, 두 번째
만약 울타라성이나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안타로 이렇게 됐는데, 가바가 됐는데, 밤이 되니까 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하나 더 걸쳤다. 그게 울타라성이. 그게 이제 연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더 추워졌다. 그래서 세 번째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되, 오는 세상에 착한 남자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거든 새 옷만을 갖게 하면 좋가리라. 그러니까 이 옷 세 가지만 하면은 웬만한 추위는 커버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삼위일발 세 가지를 허락을 하셨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하면은 너무 추우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옷 하나만 걸치면은 추우니까 세 가지를 하도록 하셨다 이거. 새 벌을 하고도 벌이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는 지금 비구들을 규제해서 세 가지 옷만을 가지게 하리라. 더 이상은 가지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세 가지 옷만을 가지게 하노니 더는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삼위라는 것이 원칙이 된 거예요. 삼위일발. 세 가지 옷에 바로 하나다. 근데 요즘 우리 바로는 이제 되게 네 쪽이 네 개죠. 옷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스님들 인도 이렇게 태국이라든가 탁반하실 때 보면은 바로 큰 바로 하나 가지고 거기다 많이 이렇게 담으셔요. 뭐 과자도 담고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또 돈도 이렇게 담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다고 음식하고 약간 구별이 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이제 하루 한 끼 되게 드시니까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활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은 스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니까 위가 좀 안 좋으시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후 불식, 오후에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편법으로 뭐 약간 음료수라든가 하는 것도 드시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냥 하루 한 끼만 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건강이 먼저 아닌가 싶어요. 음식을 좋은 약으로, 양약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되는 방향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기후 특성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하면 될 텐데, 이 문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루 한 끼만 드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드셔서 위가 좀 안 좋으시다 그러면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큰 스님들은 험날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통인데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러시면 또 몇 방목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몇조 가사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인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각자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사라는 말은 우리 이제 스님들 가사불사하고 가사 정대하고 그러시잖아요. 가사는 특히 더 우리가 성스럽게 하고, 근데 원래는 이 가샤야라는 게 사냥꾼들의 옷이라 그래요. 사냥꾼들의 옷이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 가사 색깔은 인도에서도 와서 보면은 색깔이 정색이 아니라, 되게 정색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청색, 푸른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죠? 황인가요? 황이 먼저인가? 그러나요? 청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적색,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흑색, 되게 이래죠. 정색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정색이 되는데, 근데 이제 가사는 여기에서 색을 좀 빼야 돼요. 딱 두드러지게 한 거보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은 약간 이거 색을 부순다 그래가지고 괴색이라고 합니다. 괴색.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근데 이제 색이 이게 인도에서도 각 부파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아마 일단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보면은 가사가 그 태고종은 홍가사죠. 우리 조계종은 되게 뭔 가사? 되게 이제 태고종 붉으니까 홍가사 그랬네. 곧 약간 좀 밤색도 이상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예, 계통이. 그래서 그런데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인도에서는 부파마다 색깔이 막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파는 살아다 보는 지혜를 통달하여 법으로서 교회 중생을 이롭게 함으로 진홍색 가사를 입었고, 담부덕부라는 부파에서는 검정색 가사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꼭 이렇게 법복 수복 입을 때 검정색 법복 입는 분도 계시죠. 근데 종단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원래 종단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거를 입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색깔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규제는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제재로 규제를 하시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파마다 약간 상징 색을 써가지고, 승복을 입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사색부는 보니까 청색 가사를 했고, 마승부에서는 황색 가사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쪽 남방부 쪽은 되게 황색 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가샤야란 말은 그 사냥꾼의 옷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주로 이제 이 괴색이라는 뜻으로 가사란 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딱 두드러지는 이런 정색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근데 거기도 뭐 어쨌든 은은하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어떤 중도 사상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다. 색깔의 표현을 중도로 하면 괴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너무 두드러지지 않은 색깔로. 왜냐하면 이 정색이랑 좀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제 홍등가 간다 그러면 붉은 조명이 막 붉은 옷에 주로 그렇게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관련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사타죄인데 뭐가 오자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이제 옷들을 규정을 하셔서 해놨는데, 만약 옷을 다섯 가지를 했다. 바루를 한 3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되면은 이런 거 이제 사타죄라 그럽니다. 우리 바라이죄 그러죠. 사바라이. 사바라이는 뭐냐면은 살도음망, 살생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음행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볼 자는 이제 자기 아내 남편 이외의, 요즘 말로 하면 혼외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음행이 되지만은, 스님들은 어쨌든 그런 관계 자체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도 음망하고 4가지가 이제 사바라이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단에서 추방당해야 돼요. 이 사바라이죄가 되면은. 뭐 거짓말은 특히 대망어라 그래요. 대망어. 대망어라는 것은 뭐냐? 인도에서는 아란이 되어야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요. 은공.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내가 아란이 되면 아란이 됐다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아란이 됐다는 걸 자기도 아란이 못 됐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아란이 됐다. 이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떠벌리고 다닌다. 아란이 아닌데 아란이라고, 아란과를 성취하지 않았는데 아란과를 성취했다고 다니면은 그게 대망이에요.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하는 거짓말은 잔잔한 거짓말, 그래서 잔잔하다는 말이 좀 그러네요. 사소한 그런 거짓말들은
예, 이게 그 발화일제 걸리진 않아요. 특히 이거 이제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이라고 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검증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또 문제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대망어라고 한다. 그 가장 큰 네 가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넉사자 써가지고 사타죄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타죄라는 것은 이제 발화일자는 큰 죄고 이거는 이제 이보다 좀 더 죄가 더 낮은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물품을 규정 이상으로 막 자기가 소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옷을 5가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가지는 이제 내놔야 돼요. 또 여기서 바루가 3개 있다 그러면은 2개는 내놔야 돼. 대중에게. 그리고 이제 한 20명 되는 이제 스님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규정 또 거기 죄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대중 수가. 그러니까 죄가 크면은 스님들이 더 많은 앞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죄가 더 작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5분 정도라든가 이렇게 몇 분 계신 데서 그래도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런 거를 사타죄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 보니까 이게 타자 요즘 저 한자가 어렵게 나올 텐데 어쨌든 따를 수로 돼 있어요. 사수죄로. 여기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화려한 옷,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님들은 청빈, 청구라고 했는데, 또 옷도 너무 이제 없어도 안 되죠. 근데 그러게 했는데,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또 화려하게 이런 옷들을, 요즘 그런데, 무슨 뭐 유명한 그런 브랜드라 그러나요? 또 이제 그런 명품을 또 이제 다니는 게 또 이제 유행해서 명품 백, 뭐 명품 옷 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 백화점 옛날에 한번 가봤더니요, 엄청나더라고요. 가방 하나 이렇게, 이야, 이거 뭐 그 1,000만 원대가 넘어가요. 몇 천만 원 가방 하나인데 뭐 브라우스 하나인데 막 이거 뭐 몇백만 원 가버리고, 근데 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해야 돼. 차원이 달라요. 근데 너무 그런 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도 특별하게 뭐 종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인으로서는 좀 부담되지 않은가.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이제 번뇌가 될 수 있고 사실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뭔가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샤넬 가슴이 크게 샤넬 입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적절하게 좀 그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뭐 좀 맵시 있게 옷도 이렇게 나가는 건 좋은데, 어쨌든 너무 화려하고 지나치게 또 너무 많은 옷, 1년에 뭐 몇 년 가봐야 한 번 입을 동 말 동안 옷장에 가보면 옷 많습니다. 저도 저만 해도요, 그렇게 옷이 많은 편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막 옷 사는 거 싫어하니까. 집사람 불평 중에 하나가 옷 좀 사자 그러는데, 아니, 나는 옷이 있는데 왜 옷을 사냐, 이제. 근데 뭔가 좀 그때그때 그 성격에 맞게 이제 조금 멋진 옷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뭐 지금 뭐 흉하지 않잖아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넥타이는 좀 제가 안 하는데. 근데 이게 필요 없이 막 사들이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의류업계는 좀 이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 이런 속담도 있기는 합니다. 새 옷 입으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내가 좀 그러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적당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오늘 혹시 돌아가셔서 옷장에 한번 보셔가지고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 그건 다 버리시오. 나눠주시고, 그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는 것은 글쎄 이제 돌아가셨을 때 수의하시려면 몰라도 수의도 몇 번 필요 있어요. 한 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의하고 한 번만 남겨두고 한 3년 동안 안 입었다. 그냥 다 다른 데다가 선물하고 가난한 나라에다가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요즘 막 성형 강남 가니까 어디 갔더니요, 사거리 보면 동서남북에 막 매칭 빌딩이 전부 벽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형외과 그렇게 또 그리는 많아. 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외모 지향적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얼굴에 손댄 미인들 있잖아요.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좀 미워도 자연미인이 훨씬 예쁘지. 아, 저기 해보래, 수술했네? 이렇게 되면 벌써 좀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맞추려고 하시는 않겠지만은,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정말 뭐가 너무 문제가 있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죠. 그것도 이제 다 우리가 이야기 받다라고 하니까 그런 문명이기를 우리가 누려야 되기는 하는데 그게 항상 지나칠 때 문제다. 과유불급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불제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의류 재활용. 그겁니다. 아까 재활용, 아까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의류 재활용에서. 요즘 그거 보면은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이쪽에 의류 버리는 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곱게 싸서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필요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도 가고 또 우리 뭐 아름다운 가게.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아름다운 가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밖에 해놓고 뭐 아름다운 가게 기증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안 입는 옷을 너무 저기 할 건 없다. 그리고 지나치가 한 번 입고 말 옷을 글쎄 꼭 아까 통과 의뢰라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은 너무 이렇게 옷 이것도 일종의 탐욕이잖아요. 옷에 집착하고 옷에 탐심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것도 멋을 내는 거는 왜 나쁘겠습니까? 맵시 있게 다 이렇게 이제 옷도 하고 하긴 하는데 모든 것이 정도껏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 의류 재활용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부도 하고 그래도 좀 나누고 거기서부터 좀 회항이 다르게 그것도 옷도 회항을 해야 돼. 적절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너무 옷이 많으면요 무슨 옷을 입을 거니 번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보니까 넥타이 딱 3개더라고요. 그분은 불차신데 너무 많으면 무슨 넥타이 맨날 이렇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타이도 한 3개만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조금만 10개 정도는 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막 연예인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편리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 불교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들이 실천해 갈 것인가. 결국은 이런 시간들, 이런 것,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탈과 예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너무 세속적인 여기에 우리가 얽매이서는 곤란하다.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시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항상 해탈 열반이라는 게 그때그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생활이고 수행이다. 이게 너무 막 복잡하고 이게 사치스러워 그러면 수행이 잘 안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그거는 해탈 열반입니다. 그리고 그 줄이면 자유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더 자유롭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간다면 우리들의 생활의 지혜가 분명히 보일 거다. 생활의 길이 보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쉬운 얘기들이니까 질문 뭐 하실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자 나름대로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에 대해서 강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